오늘 열린 이태원 참사 시민 추모제의 모습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조사해 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죠. 73일 동안의 수사였습니다. 23명을 검찰로 넘겼지만 당초 제기된 우려대로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만나다에서는 유가족들을 법률 대리하는 변호사와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창민 변호사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 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수사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예, 법률가로서 어떤 측면에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우선 일선 경찰이나 일선 소방공무원, 일선 지자체 공무원만 수사를 하고 송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는데요. 이번 참사의 특징은 왜 사전 대비를 지휘 라인, 이른바 수뇌부들이 하지 않았느냐.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사 직전 직후에 중수본을 가동해서 중대본을 가동해서 왜 시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에 있기 때문에 수뇌부를 적절히 조사를 해서 면밀히 살펴보았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수사 과정이 없었습니다. 즉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서울시장이라든지 이렇게 불러다가 소환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즉 소환조차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부실한 수사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윗선 수사가 잘 안 됐다고 보십니까? 일단 특수본 입장에서는 경찰청장, 경찰의 수장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수사본부장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상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나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인사, 정치적 주요 인사이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즉, 일선 경찰 공무원이나 일선 공무원들만 집중적으로 수사해서 송치하는, 즉 이른바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점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신다는 말씀이고, 예. 물론 특수부는 그거를 부인하겠습니다만, 언론에서 이제 거론하는 윗선은 아까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이렇게 윗선, 이른바 윗선으로 이들 세 분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 아랫 단계인 서울경찰청장까지는 이번에 혐의가 적용돼서 송치가 됐어요. 예. 그런데 특수부는 경찰청장을 송치하지 않은 데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 사무에 대한 책임을 경찰청장한테까지는 물을 수가 없다. 예, 이런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떻게 반론을 좀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경찰법상, 관련 법상 크게 경찰 사무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치사무, 국가사무 이런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치사무, 인파관리 관련한 사무는 자치사무입니다. 예.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다만 경찰청장은 관련법상 국가사무, 자치사무를 총괄하는 입장에 있고 최고 수장인 것이고요. 예. 그리고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는 입장, 지휘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파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그러한 사전 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았다면 경찰청장의 입장에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지휘를 했어야 됩니다. 즉 특수본 입장대로 자치사무가 인파관리가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은 상관이 없다. 이런 논리는 허술한 논리이고 굉장히 오점이 많은 논리이기 때문에 틀린 논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청장은 그런 입장이신 거고 이상민 장관하고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특수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의 재난 관련 1차 책임이 기초지자체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지자체는 이제 용산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용산구 선에서만 지금 송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제 특수본이 발표한 바대로 수뇌부들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 이러한 참사가 발생할 것을 알기 힘들었다. 예. 이런 논리 하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법상 주의 의무가 없었다. 그런 것인데요. 주의 의무 먼저 살펴보면 행안부 장관이나 서울시장, 경찰청장 같은 경우
이들이 수뇌부 지휘 라인에 있기 때문에 권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권한이 많다는 것은 권능의 다발이 권한이 많다는 것은 그 자체로 권한이 추상적, 포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이러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이런 참사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고 적절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즉 특수본의 논리대로라면 그러면 수뇌부들의 권한은 언제나 추상적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형사상 책임, 즉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이 없다고 이러한 논리로 기결이 되는데 참사가 일어난다 해도.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틀린 논리죠. 이것도 틀린 법 해석이고 틀린 법리라고 보입니다. 예. 예, 그리고 뭐 행안부 장관의 경우 각각 이렇게 좀 살펴보면 재난관리법상 그리고 관련 법령상 행안부 장관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대본을 운영하고 그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해서 적절한 대처를 취해야 되는데 이러한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예. 그렇다면 특수본 입장에서는 수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였고요.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조례상 재난안전법상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고요.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재 중이라서 역할을 못했다 그러면 대행자가 있지 않습니까? 직무대행자가 이런 지휘관리감독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죠. 그래서 이런 참사가 발생하고 알겠습니다. 적절히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 유가족들과 함께 고소고발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3명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언제 합니까? 예, 맞습니다. 아마 지금 시기는 명확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예. 아마 다음 주가 될 예정인데 예. 지금 말씀하신 피고발인이 그러면 그 3명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피고발인이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예. 경찰청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검찰에 합니까? 예, 예. 예. 어디에 그러면 그 고발장을 접수하셔요? 예, 아마도 관련 사건이 있는 예. 서부지검에 고소 고발을 진행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서부지검은 지금 이 사건을 이제 넘겨받은 상태고 그러면 예. 서부지검이 좀 더 이들 3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라는 의미를 좀 담은 그런 고발장이라고 이해를 하면 예, 되겠습니까? 일종의 고소 고발 및 수사 촉구라는 예. 의미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유가족들은 지금 중립적 조사기구도 설치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경찰, 검찰과는 무관한 다른 기구를 얘기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좀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어떤 형태를 얘기합니까? 예, 검찰, 경찰은 형사상 수사를 하는 주체고요. 이 조사기구는 원인이 뭔지 진상규명을 더 광범위하게 예. 조사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하고는 무관합니다. 그 독립된 수사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수사가 아닌 조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면 강제성이나 됩니다. 실효성이 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예. 강제성을 부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다만 이 특별법이 언제 제정될 거냐, 어떻게 제정될 거냐, 내용이 어떨 거냐에 대해서는 좀 저도 의구심은 있습니다. 예,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변 이태원 참사 대응팀의 이창민 변호사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달 반 전 그날 그 시간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숨졌는지 분석은 내놨는데 적합한 사람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었는지는 물음표가 남습니다. 먼저 특수본이 설명한 참사 원인부터 짚어봅니다. 마치 인파가 한 몸처럼 파도를 쳤다는데 KBS는 그동안 당시 취재 영상을 내보내는 걸 자제해왔지만 경찰이 제공한 이 영상은 사고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짧게 절제해서 공개하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황현규 기자입니다. 그날 이태원은 초저녁부터 북새통이었습니다. 인파는 여러 CCTV에 찍혔고 특수본은 그중 석 대의 영상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세계 음식문화거리에 설치된 2대, 참사가 난 그 골목길에 있던 한 대입니다. 저녁 8시 반 이미 옆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선 걸을 수 없었습니다. 밤 9시 인파가 더 늘더니 일부는 차도까지 밀려납니다. 112, 129의 신고가 빗발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밤 10시 10분 세계 음식문화거리. 양방향 인파가 교차하며 뒤엉키는 모습이 선명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한 무더기처럼 떠밀리는 현상이 본격화됩니다.
제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밀고 오면 일로 밀렸고. 이 많은 인원은 밤 10시 13분 좁은 사고골목에 쏠렸습니다. 2분 뒤 누군가 넘어집니다. 그 원인까진 알아내지 못했지만 가파른 골목 구조가 영향을 줬다고 특수본은 추정했습니다. 넘어진 사람 위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발생한 군중 압력, 대규모 질식 사태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엎쳐지면서 사실은 발생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우하고 한꺼번에 넘어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분석 결과 인파 밀집도는 불과 10여 분 만에 최대 3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A4용지 20장 위에 8명이 올라선 정도의 밀집도. 제일 밑에 깔린 사람이 받았을 무게는 500kg 이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파하고 비명 지르고 박스 세트가 무너질 정도의 밀집도라는 것이 이런 초밀집 상황에서 일반 통행이나 우회 조치가 전무했던 관계 기관들의 무책임이 더해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졌다는 게 특수본의 결론입니다. KBS 뉴스 황인규입니다. 다음은 책임 부분입니다. 특수본은 150명 넘게 숨진 참사의 책임자로 6명을 구속했습니다. 대부분 실무진입니다. 그 윗선은 줄줄이 제외됐습니다. 최혜림 기자입니다. 6명 구속에 17명 불구속 송치. 경찰 명운이 걸렸다던 특수본 수사의 최종 성적표입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구속된 주요 피의자입니다. 총 28명을 입건해서 23명을 검찰로 넘겼는데 기관별로 보면 경찰 12명, 용산구청 5명, 소방과 서울교통공사에서 각각 2명씩 나왔습니다. 이태원 일대 불법 증축 혐의로도 2명이 송치됐습니다. 소방노조의 고발로 입건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송치 각하, 즉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소환은 물론 서면 조사도 없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예 입건되지 않았고 당연히 조사도 없었습니다. 상급기관인 행안부와 서울시 피의자 0명, 하급기관인 용산구청은 5명, 또렷이 대비됩니다. 현행법이 재난 관련 1차 책임을 기초지자체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특수본은 설명했습니다.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종결할 예정입니다. 토끼 머리띠, 각시탈, 누군가 밀어서 참사가 시작됐다는 각종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났습니다. 클럽 등 일부 업소가 고의로 대피를 막았다는 소문도 근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수본은 조만간 해당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고 일부 남은 수사를 제외하면 이제부터는 검찰이 보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규명 숙제를 넘겨받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특수본은 출범 때부터 경찰이 경찰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됐다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특수본은 경찰 최고위급은 조사 한 번 안 했습니다. 소방과 교통공사 같은 다른 기관들의 수사 전략도 부실했다는 지적, 또 수사 과정에서 유족들이 소외됐다는 항변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기자입니다. 경찰청장이 특수본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도 처음부터 셀프 수사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예외 없이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신속하고 엄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경찰 12명이 입건됐지만 구속된 건 4명. 그나마 2명은 수사 본류와는 거리가 먼 정보보고서 삭제 혐의였습니다. 상황실 당직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류미진 총경도 불구속 송치됐고 상부 보고 경로는 끝내 미궁으로 남았습니다. 직무유기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신병 확보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특수본은 서울경찰청이 대책에 소홀했다면서도 참사가 이태원동에 한정됐다며 서울 전체 치안 책임자까지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서울청을 못 넘은 수사, 윤익은 경찰청장에 대해선 입건도 서면 조사도 없었습니다. 독립성은 잘 지켜졌다고 보시나요? 특수본은 상대적으로 소방 책임을 더 적극적으로 물었는데 검찰은 과실 정황이 불분명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태원역 무정차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책임도 물으려 했지만 역사 밖의 사고에 대해서까지 처벌할 수 있냐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원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인 국가나 지자체, 경찰에 대한 각자의 책임에 더 심층적으로 다가갔어야 되지 않느냐. 유족들은 특수본 수사가 총체적으로 미진하고 부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거대 조직을 가지고서 요만큼밖에 지금 알아낼 수 없고 요만큼밖에 구속 송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검찰은 오늘 유족을 상대로 첫 피해자 진술을 들었습니다. 특수본에선 그동안 유가족 접촉이 없었고 유족들은 수사로부터 소외됐음을 호소해 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유가족들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국정조사가 2달 넘게 이어진 오늘까지도 답을 얻지 못했다며 유족들은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김범주 기자입니다. 오빠를 잃은 조경선 씨. 수소문 끝에 다음 날 정우가 다돼 찾았지만 한 번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엄마는 오열하면서 오빠를 만지려 하자 경찰이 손대지 말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오빠의 몸을 살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뺏겼습니다. 병원까지 옮겨진 오빠의 마지막 순간을 알고 싶어 정보 공개 청구까지 했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구급차에 블랙박스도 이미 없어졌다고 합니다. 오빠가 어떤 사고를 당한 건지 어떤 응급 조치를 받은 건지 이제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될까 두렵습니다. 경찰에도 물었다고 합니다. 용산서에서는 성남중앙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성남중앙경찰서에서는 용산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런 어이없는 떠넘기기 상황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2달 넘게 이어졌지만 정작 유족들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 동생은 동행인이 없어서 언제 사망하였는지 이 점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구급일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은 자신들이 참여하는 독립조사기구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권이나 윗선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유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조사기구가 필수적입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오는 17일까지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합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